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미 연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FedNow 그리고 ISO 20022 또 리플 또 이 셋 간의 어떤 연관성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고자 합니다. FedNow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사실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왔죠. 그리고 마침내 올해 7월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즉시 지불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또 급여일이 됐는데 갚아야 할 빚이 많죠. 미국 사람들 모기지도 있고 신용카드, 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내 급여를 받아서 임대료도 내고 해야겠죠.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빨리빨리 그리고 또 저렴하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우리의 인프라를 그래서 사용을 하라고 연준에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수표를 나눠줬죠. 돈을 나눠줬는데 이건 역시도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참고로 FedNow라고 하는 게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민간 기업의 어떤 망과 조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CBDC는 스테이블 코인과 사실은 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줄어들고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시중 은행을 사실은 수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행들 너희들 필요 많이 없어. 몇 개들 이제 좀 넘어지는 거죠. 연준과 민간 기업이 보이지 않는 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볼런트 테크놀로지스라고 있는데요. 이 리플렛을 사용하는 그 기업이 되겠죠. 이 기업이 FedNow 페이먼트 프로그램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볼런트라는 기업이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이 기업이 FedNow에 합류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가자를 외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정황상 리플과 관련이 있고요. 스텔라망, 리플망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사용 알고랜드를 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있지만 아직 무조건 리플을 연준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가버리면 글쎄요, 좀 너무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런트가 이제 보도 자료에서 이런 지금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연준과 결국 같이 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게 증명이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 증명할 수 없을 때 기회인 거죠. 그래서 리플, 스텔라라고 하는 그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미래가 밝다. 하지만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FedNow라고 하는 게 ISO 20022 기반 네트워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리플렛은 이미 ISO 2002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ISO 2002 제가 한 4개월 전에 이거 한번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다시 이따가 한번 복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FedNow의 한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미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송금망, 정산망이 됩니다. 국내형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ISO 2002 산업표준, 이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산업표준을 사용한다면 글로벌 송금 결제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ISO 2002가 뭐냐? 지금 스위프트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예전에 한 건데요. 이게 지금 should adopt it now죠. 국제 산업 표준입니다. 자, ISO가 International 그 Standardization, 이거 이제 Organization인데요. 국제 산업 표준 기구죠. 국제 산업 표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무조건 써야 하는 국제 산업의 표준입니다. 무슨 킬로그램이다, 리터다 이런 단위처럼 무조건 산업에서 써야 하는 공동의 표준이죠. 이제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농업, 의료, 엔지니어링, 해운, 무기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이것은 금융과 관련된 산업 표준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 디지털을 붙여봤죠. 디지털 금융 산업 표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적용되는 분야는 결제, 증권, 무역, 카드 외환, 돈으로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바로 이 산업 표준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작의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니까 국경 간 결제를 함에 있어서 이거 지금 당장 써야 된다. 이게 스위프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 시기는 달라도 결국 3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줍니다. 3년 안에 구식 방식을 다 버리고 신식 ISO 2002 산업 표준을 다 채택해서 이 지금 표준을 사용해서 송금, 결제, 정산, 아까 외환, 뭐 결제 이걸 다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 시점은 좀 다르지만 최종 데드라인은 똑같습니다. 2025년 11월입니다. 이게 지금 end of MTMX coexistence 구식과 신식 돈 보내는 방식의 공존은 25년 11월까지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 이 ISO 2002 표준을 사용하세요 라고 강력하게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스위프트와 유럽과 또 작년 6월에는 영국,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이 산업 표준 쓰고 있고요. 연준은 24년까지입니다. 아직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죠. 페드 나우부터 일단 출시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23년까지 ISO 2002가 이제 전 세계 결제와 송금의 총 80%, 87%를 이 ISO 2002가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이미 작년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주, 유럽, 스위프트라고 하는 기관이 이 산업 표준을 채택했고요. 자,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24년입니다. 조금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이니까 좀 유예 기간을 길게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각 국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시간표가 있죠. 근데 이 끝은 언제입니까? 25년 11월은 이건 이제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게 이거죠. 25년 하반기, 중반 이렇게 가면 코인의 어떤 피크가 올 것이다. 비트코인 피크가 온다. 가격이 최정상에 오를 것이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내년 4월이니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로부터 1년 후, 1년 반 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법이 상정이 되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 관련 법, 소비자 보호법, 이자 크립토 관련 법이 있는데요.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미국, 유럽, 전 세계 글로벌 할 거 없이 그리고 이렇게 통과를 해도 발효 시행이 직접 되는 건 1년 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개정도 되겠죠. 규제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 1, 2년 이상은 훨씬 더 필요하다. Great Reset 아직 안 왔죠. Great Reset이 뭡니까? 전 세계 그 대공황급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말하면 그 헐값이 된 우량 자산들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량 자산 그냥 헐값에 인수하겠죠. 이게 이제 디지털 버전으로 전 세계 다시 한번 리셋해보자. 아직 이것도 오지 않았죠. 비트코인 현물이요. 이건 이제 리플 소송과도 사실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은 사실 리플 소송이 끝나야 가능할 것 같아요. 리플은 지금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2, 3년 걸릴 일입니까? 아니죠. 이게 일부러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리플의 성격이 명확해지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이제 명확해지죠. 그때 현물 ETF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CBDC가 상용화되고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리플의 전성기입니다. 아직 조금 남았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죠. 또 우연일지 모르지만 ISO 2002의 최종 데드라인도 25년 11월로 맞춰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 제미니, 블랙록, 시타델 이 친구들이 테라 UST 폭락 조장의 의혹 즉각 부인했죠. 소위 말해서 공매도를 쳐서
테라 루나를 개미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설계한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 근데 뭐 즉각 부인을 뭐 했으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공매도 헐값 인수 차익 거래가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결론이 나무보다 숲을 보고 미래를 대비하자. 지금 우리가 이런 나무 하나하나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대중 속으로 숨는 게 훨씬 편해요. 코인 다 털어버리고 이거 마이너스 90% 80% 된 거 쳐다보고 있느니 마음 편하게 손실을 확정하고 이 절대 다수의 대중의 편에 있는 게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이 절대 다수 대중의 부가 이 한두 명에게 이제 이전이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 매매를 해야 한다. 감정을 극도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인내와 끈기. 인내와 끈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조금 이제 재미있는 그 사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의 특급 마케팅 팀이죠. 자, IMF 총재였고요. 연준 의장이고요. 뭐 재무부의 그 수장이죠. 여기 이제 BIS 이제 높은 고위직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달러를 찍어내고 유로를 찍어내고 금리를 올려서 전 세계 은행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죠. 신용 위기가 닥치고 우리 지금 파이낸셜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주요 크립토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게 이제 밝은 거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reless work, guys. 뭐 이런 표현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